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 IBM의 최우영 사무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그 제목에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 왓슨, IBM의 인공지능이 이제 왓슨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거가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진화가 돼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현실 세계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특히나 이제 요 왓슨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비즈니스 쪽, 그러니까 기업 내지는 회사 이런데 업무 쪽에 이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이제 저랑 여행을 한번 가보실 거고요. 뭐 굉장히 복잡한 얘기나 어려운 얘기는 없으니까 좀 이제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근데 오전 시간에 그 저 이민하 교수님께서 4차 산업혁명 정리를 해주시면서 이거를 활용을 하는데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된다. 되게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이제 동의를 하는 편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인공지능이라는 거고 사람하고 굉장히 파트너십, 협력 관계 이런 것들이 앞으로에 나가서 진행될 모습이 아니겠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점도 아주 굉장히 그 공감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 얘기는 아까 이제 이민하 교수님 말씀하고 좀 상당히 겹쳐가지고 좀 그 겹치는 부분은 생략을 드릴 텐데, 사실은 뭐 도식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 1차 산업혁명서부터 2차, 3차, 5차, 4차 산업혁명까지 이게 보시면은 18세기부터 지금 21세기에 걸쳐서 거의 1세기에 한 번씩 뭔가 이렇게 변화가 오는 것 같아요. 뭐 이게 굉장히 메카니컬하게 뭐 100년에 한 번씩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 1세기에 한 번씩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저가 생활을 했었던 시기가 딱 저 3차 산업혁명 시대 끝물에 이제 생활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실 테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왔는데 지금 이제 그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요즘에 생활을 하실 때 주위에 컴퓨터가 없이 뭔가를 이제 한다. 컴퓨터나 지금 손에 다들 이제 스마트폰들 다 들고 계시는데 그런 거를 한다는 세상을 지금은 사실은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런 것처럼 그런 정도로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완전히 이제 젖어서 살고 있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 관련돼서는 이제 지금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한 4, 5년,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지나면 저런 인공지능이 우리 곁에서 그냥 스며들어와서 얘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일을 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진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곤 합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이제 이민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인공지능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테고, 그렇지만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단독으로 움직이는 케이스보다는 인공지능이 IoT하고 같이 묶여서 움직이든가 아니면 블록체인하고 묶이든가 아니면 로봇하고 묶이든가 이렇게 이거 가만히 기술을 응용되는 그 현상들을 보면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융합이 돼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도 조금 이따가 다시 같이 보시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얘기는 이만 드리고, 그럼 과연 이제 왓슨은 뭐냐? 아까 이것도 이제 이민하 교수님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죠. 이제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게 뭐 그 요즘에 들어서 갑자기 나타난 얘기가 아니고 한 1950년도 50년대에 튜링 테스트부터 시작했고, 뭐 종호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그 저 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뭐 알고리즘 자체가 불완전해서 어떤 때는 또 컴퓨팅 파워가 부족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부침을 겪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작년에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기면서 인공지능이 완전히 그 우리나라 사회에 굉장히 쇼크를 줬었죠. 쇼크를 줬었는데 사실은 미국에서는 그보다 좀 앞서서 뭐 딥블루가 저 97년도에 체스 챔피언을 이긴 것도 있지만 딥블루를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는 약간 좀 그렇긴 하지만요. 그 이후에 약간 조금 더 쇼킹한 사건이 미국에서는 있었습니다. 뭐냐면 요 밑에 보시면 2011년도에 왓슨 제퍼디라고 이제 써 있는 게 뭐냐면 그 제퍼디 쇼라는 게 있어요. 그 저 퀴즈 쇼인데 우리나라 장학 퀴즈 비슷한 건데 이제 성인들이 출연해서 하는 퀴즈 쇼죠. 여기에서 왓슨이 나가서 인간 챔피언 2명을 이깁니다. 이겨서 야, 인공지능이 이제 사람 퀴즈쇼에서 사람 챔피언을 이기는구나 그래갖고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알파고가
쇼크를 준 거 이상으로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쇼크를 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그 기업에서 쓰는 인공지능, 특히나 그 부분은 정의를 하자면 사실은 이런 도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뭐 IBM에서는 이걸 이제 코그니티브 컴퓨팅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인공지능은 지식을, 정보를 넘어서 지식을 대중화한다, 뭐 이렇게 이제 슬로건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저 맨 앞에 보시는 이 센서에서 데이터라는 얘기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뭐 IoT에서 나오는 것도 이제 센서 데이터고, 우리가 금융회사에서 거래하는 데이터들도, 거래하는 내역들이나 고객 정보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데이터죠. 처음에 이제 그 모여 있는 정보들이 뭐 성별이고 주소고 뭐 나이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근데 이런 것들 데이터만 가지고는 사실은 기업에서는 별로 쓸데가 없어요. 쓸데가 없어가지고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뭘 했냐면, 굉장히 큰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 데이터들을 분석을 합니다. 애널리틱스를 하는 거죠. 분석을 하게 되면 정보가 나오게 돼요. 정보는 뭐냐면은 뭐 이런 거죠. 이제 지역별 매출 구성비, 뭐 매출 추이, 연도별 매출 추이, 전년 대비 얼마 증가 감소,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정보가 되는 겁니다. 정보. 근데 정보가 되는 걸 가지고 지금 3차 산업혁명 시대는 뭘 했냐면, 기업에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앉아가지고 이걸 갖고 이제 회의를 하고 의사결정을 하죠. 정보를 갖고 판단을 하고 원인이 뭘까 추론을 하고,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 예측을 하고, 이런 형태로 정보를 인지하고요. 인지하고 그거를 난리지화시켜서 의사결정을 하는 단계를 지금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제 했었던 시대가 이제 3차 산업혁명 시대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런 왓슨 같은 인공지능이 기업에 도입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코그니티브 과정을 왓슨이, 인공지능이 사람 전문가들을 지원을 해서 도와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얘기가, 그래서 굉장히 사람이 수십 년 동안 경험과 지식을 쌓아야 할 수 있는 어떤 의사결정이나 정보에 대한 해석을 인공지능이 학습을 통해서 그거를 사람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정보를 넘어서 지식을 대중화한다. 그래서 이런 코그니티브 컴퓨팅에 도움을 받으면 비전문가더라도 전문가의 버금가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업에서 쓰는 특히 인공지능들은 이 세 가지의 기능들, 세 가지의 특성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해, 그 다음에 추론, 학습 뭐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지금까지의 컴퓨터들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컴퓨터가 자기 나름대로 로직을 처리를 해서 사람들한테 던져주는 거죠. 그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라는 건 뭐냐면은 코드화된 정보들입니다. 그러니까 정형 데이터들만 컴퓨터가 이해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주로 이제 뭐 남자는 1번, 여자는 2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들이 이제 정형화된 정보들이죠. 근데 이 지금 코그니티브 컴퓨팅이 되면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데이터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워드 문서, 엑셀 파일, 무슨 그림, 이미지, 동영상, 이런 것들도 컴퓨터들이, 인공지능이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컨텍스트를 이해를 해서 사람이 처리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컴퓨터가 처리하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그걸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이런 그 비정형, 정형 데이터를 가리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것. 요게 이제 컴퓨터, 이거 코그니티브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추론. 이거가 데이터 간의 이 비정형 데이터 간의 관계, 원인,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학습을 해 나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코그니티브 컴퓨팅이 기업 활동에 도움을 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지 컴퓨팅, 특히 뭐 요거는 이제 왓슨 사례이긴 합니다만은, 발전 히스토리를 보면 사실은 이제 연구 자체가
2006년도서부터 거의 한 10년 된 거죠. 2006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제퍼디 쇼 출연한 게 2011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한 다음에 지금 왓슨 닥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닥터가 2011년도에 나오고 그다음에 여러 인더스트리로 지금 계속 빠르게 이제 확장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이민하 교수님도 그 말씀하셨지만 그럼 요즘에가 왜 갑자기 이런 AI 내지는 코그니티브 컴퓨팅이 왜 이렇게 확산이 되냐면 뭐 이런 겁니다. 그 데이터들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분량이 많이 증가하고 그 중에서 특히나 그 다크 데이터라고 하는 비정형 데이터들의 양이 지금 정형 데이터가 증가하는 비율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요. 요즘에 리서치 나오는 거 보면은 요즘에 쌓이는 비정형 데이터가 정형 데이터의 20배라고 그러나요? 뭐 그렇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의료 데이터의 95%는 비정형 데이터고 정형 데이터는 한 5%밖에 안 된다. 뭐 이런 리서치 결과도 나와서 그래서 이런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그 컴퓨팅 파워나 뭐 네트워크 파워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인공지능이 여러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복잡한 알고리즘을 거쳐서 답을 주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를 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인공지능은 훨씬 이제 빠른 속도로 현실 세계에 안착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제퍼디 쇼 내용인데요. 이거 잠깐 한번 뭐 보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한번 같이 보시죠. We're going to treat you to a short round of Jeopardy. It's going to be hosted by a member of our Jeopardy Clue Crew. Please welcome Jimmy McGuire. Gentlemen. Good morning, everybody. Thank you for being here. What do you say we play Jeopardy? All right, let's get right into the Jeopardy round. These categories: a man, a plane, a canal, Erie, Chicks Dig Me, children's book titles, My Michelle, MC5, and finally, vocabulary. Ken, you're in the first position. Please make a selection. I've never said this on TV. Chicks Dig Me for 200, please, Jimmy. Kathleen Kenyon's excavation of this city mentioned in Joshua showed the walls had been repaired 17 times. Watson. What is Jericho? Correct. 400, same category. This mystery author and her archaeologist hubby dug in hopes of finding the lost Syrian city of Urkesh. Watson? 아프네요. 그 제가 잠깐 여기 끊었는데요. 요거 잠깐 보시면 혹시 요거 보신 분도 계시죠? 예, 뭐 안 보신 분도 계실 테지만 요 먼저 배경을 설명드리면 그 앞에 패널에 나온 것처럼 이제 퀴즈 쇼가 딱 장학 퀴즈 형태입니다. 장학 퀴즈 형태라서 뭐 저 답을 맞추면 점수가 나오고 답을 틀리면 이제 그 점수가 깎이고 뭐 이런 형태고 요 두 사람이 여기 그 양쪽에 있는 두 사람이 그 역대 그 제퍼디 쇼의 챔피언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역대 제퍼디 쇼의 최다 우승 횟수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역대 제퍼디 쇼의 누적 상금 금액이 제일 많은 사람이라서 굉장히 하여튼 이 퀴즈 쇼에는 달인들이죠, 달인들.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왓슨입니다. 가운데 있는 게 왓슨이고 지금 보신 것처럼 사회자가 이렇게 앞에서 질문을 하는 거죠. 뭐 질문 내용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거를 왓슨이 이제 알아듣고 대답을 하는데요. 대답을 하는데 요 밑에 보면 요게 왓슨이 이제 추론을 한 결과입니다. 추론. 그 답을 하기 바로 그 이제 질문을 들으면서 자기가 정답의 후보를 일단은 탑3가 요 뭐 아가사 크리스티부터 이렇게 세 가지를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질문의 내용을 듣고 그 다음에 요 오른쪽에 있는 거가 이 아가사 크리스티가 정답 이 질문에 대해서 정답일 확률, 신뢰도 이게 97%다라고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요 두 번째 뭐 그 답안 후보는 11%, 3% 뭐 이런 식으로 추론하는 것들을 거쳐서 이걸 빠른 시간 내에 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왓슨이 제퍼디 쇼를 출연할 때 타겟이 목표가 질문을 듣고 3초 내로 정답을 찾아서 추론을 해서 답을 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85% 신뢰도가 넘어갔을 때 답을 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몇 가지 기본적인 세팅을 가지고 했었던 겁니다. 했었던 거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이제 이 챔피언 두 사람을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이제 센세이션 했는데, 요거를 보시면 이게 그 어떤 알고리즘이나 어떤 기술들을 썼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히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첫 번째로는 이제 질문을 이제 하니까 뭐가 텍스트로 나와 있는 것도 없잖아요. 지금 뭐 입력을 누가 키보드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는 건 뭐냐면 이 사회자가 말하는 거를 이제 텍스트화 시키는 거죠. 소위 말해서 스피치 투 텍스트 기술이 뭐가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질문에서 질문의 주제가 뭔지를 파악하는 거가 두 번째고요. 그 질문의 주제를 파악해서 이 그 정답의 후보를 몇 가지를 걸러내야 되잖아요. 정답의 후보를 걸러내고 후보가 이 정답에 그 맞는지 틀리는지를 랭킹을 매기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 3초 내로 판단을 해서 85% 이상일 때 다시 말로 이제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로 전달하는 이제 텍스트 스피치 뭐 이런 것까지가 한 사이클로 요 당시에 그 쓰였던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 대여섯 가지 테크놀로지가 이제 그 밑에 깔려서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요게 이제 2011년도니까 지금 현재로는 뭐 그 왓슨의 그 베이직 테크놀로지가 한 50여 가지가 같이 이제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왓슨이라는 인공지능을 한 개의 대표적인 단어로 부르고 있지만 이게 한 덩어리의 소프트웨어가 아니다.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과 프로세스가 이제 결합이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워포인트로 돌려주세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그러면은 이게 이 제퍼디 쇼에서 나오는 퀴즈 쇼나 퀴즈 쇼의 질문의 내용이나 우리가 그 현업에서 일을 할 때의 질문의 내용들이 대략 비슷합니다. 어떤 형태의 질문이냐면 사실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898년 5월에 포르투갈에서 이 탐험가의 인도 도착 400주년 기념일을 축하했다. 이 탐험가는 누구냐?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형적인 저 퀴즈쇼나 뭐 이런 것들의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회사 상사분이 뭐를 한번 조사를 해보라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그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가 이제 굉장히 많은 건데, 요거를 기존의 어떤 서치 엔진하고 왓슨 인공지능이 이 정답을 추론하는 과정하고가 다릅니다.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요즘에 요 질문을 가지고 요즘에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구글링이나 뭐 이런 거를 하면 키워드로 검색하면 워드가 매칭이 되는 문장이 많은 거를 찾아주잖아요. 그 단어 자체가 이제 매칭이 되는 거 많은 거를 찾아준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문장이 5월에 간디는 포르투갈에서 기념일을 축하한 후에 인도에 도착했다. 이런 문장이 내가 저 데이터로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이 문장하고 이 질문에 들어가 있는 문장에 있는 단어들하고 매칭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착했다, 축하한다, 5월 기념일, 포르투갈, 인도 뭐 이렇게 되면은 이게 가장 유사도 95% 막 이쯤 나올 거예요 아마도. 요게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우리가 하면은 튀어나오는 문장인데 우리는 이게 정답이 아닌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왜 정답이 아닌 걸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인지 과정을 사람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제 훈련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뭐냐면 1898년 5월에 400주년 기념일, 이게 두 개 다 이제 시간적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시간적인 얘기를 하니까 얘는 시간적인 추론을 통해서 이쯤 되면은 대략 1498년 근처 언젠가 이벤트가 발생했겠구나. 이런 거를 이제 사람들이나 왓슨은 이제 추론을 하는 거예요. 추론. 그 다음에 도착을 했다는 거나 뭐 어디 상륙했다거나 이게 다 비슷한 의미다. 인텐션이 똑같은 거다. 도착하고 상륙하고 뭐
또 뭐 비슷한 단어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게 다 같은 의미라는 것들을 의역할 수가 있고요. 또 인도가 카파드 해안이 인도 어디 해안이라는 거를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을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이 카파드 해안이 인도 어디 해안이야 그렇게 해서 지리적으로 추론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사실은 이런 추론을 할 수 있으면 이 문장보다 이 문장이 훨씬 이 정답에 가깝다라고 인공지능이 파악을 하는 거죠. 이게 학습을 통해서. 이거를 인지적 추론이라고 하고 지금 현재 왓슨이 가지고 있는 추론 엔진에서 쓰고 있는 방식입니다. 훨씬 더 이제 정답에 가까울 테고요.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 인공지능은 항상 100점짜리 정답을 줄 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점짜리 안 나옵니다. 아까 그 저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신뢰도가 97%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아니고 이제 우리 주위에도 굉장히 전문가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전문가분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이렇게 뭐 이게 뭐 물론 이제 단답형 질문이야 뭐 그거나 뭐 이거야 뭐 저거야 뭐 예스야 노야 뭐 이런 식으로 답을 하겠지만 어떤 복잡한 문제를 질문하면 이거일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라고 이제 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일 가능성이 높고 그거의 근거는 뭐고 나는 왜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런 얘기를 해주는 분들을 우리가 이제 전문가라고 이제 하는데 딱 왓슨이 하는 게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딱 이게 100% 이거는 어떤 팩트가 뭐 어떤 질문의 답은 뭐다라고 100점짜리 답을 주는 게 아니고 신뢰도가 가장 높은 근거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인공지능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게 하나하나가 그런 이제 그 왓슨을 가지고 비즈니스에서 쓸 때 요거를 조립해서 어떤 비즈니스를 고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런 API들을 가지고 조립을 해서 쓰게 되고요. 요게 하나하나가 이제 빌딩 블록이 되겠습니다. 그 관련되는 내용들은 뭐 랭귀지에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스피치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비전, 눈의 레코그니션에 관계된 거, 그다음에 대량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 빅데이터 분석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로 돼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 교수님 말씀에도 그 인간과 인공지능이 서로 이제 협력해가면서 이제 앞으로 일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 요거를 보시면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어느 정도 좀 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잘하는 분야하고 인공지능이 잘할 수 있는 분야하고 좀 갈립니다. 갈리는 게 뭐냐면 사람은 아무래도 이제 커먼센스, 상식, 그다음에 도덕성, 뭐 상상 이런 거에서는 인공지능이 사람을 쫓아올 수도 없고 이게 영역이 전혀 이제 다른 얘기고요. 그 대신에 인공지능들은 뭘 잘하냐면 지식 검색. 의사 왓슨 있지 않습니까? 의사 왓슨을 할 때 얘가 이제 그 소화한 문서 종류가 8천만 권이에요. 8천만 권. 8천만 권이고 매달 3만 권씩 3만 개의 다큐멘트가 매달 학습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 어느 물론 의사 선생님들이 20년, 30년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공부를 많이 하셨지만 그런 학습의 양과 그 정밀도를 쫓아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사람 3만 권을 한 달에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식을 흡수해서 어디에서 뭘 찾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이 굉장히 잘할 수 있는 분야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형 데이터도 있지만 이런 비정형 데이터들 간에 비정형 데이터의 어떤 컨텍스트들 간에 패턴을 파악하는 것 이런 것도 기계가 인공지능이 훨씬 인간보다 뛰어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바이어스 저 사람 뭐 여기 기분 지금 아주 좋으신 분도 있을 테고 약간 좀 덜 좋으신 분도 있을 테고 그럼에 따라서 사람은 약간씩 바이어스가 발생을 하거든요. 이게 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바이어스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기계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객관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다. 그런 점이 굉장히 또 장점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이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죠. 캐퍼시티가 무제한이에요. 캐퍼시티가
사람은 여기 이제 뇌 안에 이제 이게 처리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이제 외우는 것도 한계가 있고 자꾸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얘는 잊어버리지도 않고 저 한계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거에서 굉장히 뛰어나서 이런 장점과 이런 장점을 같이 엮어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좋은 우리가 또 더 이제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야죠. 상상 어떤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갈 건지 좋은 상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도 이 교수님도 말씀했지만 인공지능이 잘 되려면 저런 장점과 장점이 결합해서 굉장히 좋은 파트너십으로 나가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 굉장히 좋은 데이터들이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들이라는 게 아까 그 정형 데이터들, 코드화된 정형 데이터가 아니고 이런 것들이에요. 뭐 애널리스트 리포트, 뭐 트위터에 나오는 그 대화 내용들, 그다음에 우리 저 콜센터에 전화하면 이제 녹취 다 되잖아요. 그런 이제 녹취록들, 뭐 그다음에 저 현실 세계에 쓰이는 여러 가지 문서들, 이메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그 데이터들이 학습을 잘 정제해서 학습을 시킬수록 인공지능의 파워나 어떤 그 우리 인간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은 굉장히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어떤 기업, 제가 말씀드린 건 주는 이제 기업용으로 말씀드리니까 기업의 어떤 프로세스에 이 인공지능을 적용을 해서 우리 기업을 혁신시키거냐 하는 거에 따라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양한 API나 이런 여러 가지 기술 요소들을 어떤 거를 골라서 적절하게 쓸 거냐를 고르고요. 그 다음에는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기업용 어플리케이션을 다 없애버리고 여기를 뭐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 관련되는 내용들을 갖다가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왓슨 같은 경우에는 에코시스템 파트너가 아까 이 교수님은 400개라고 그랬는데 지금 한 500여 개로 늘어났어요. 네. 500여 개 에코시스템 파트너들이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있고, 주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용의 인공지능 왓슨이 쓰이는 대표적인 분야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분야. 첫 번째로는 날리지 디스커버리. 아까 굉장히 많은 이런 데이터들, 정리되지 않은 그 비정형 데이터들 중에 내가 질문하는 거를 정확히 찾아주는, 정확하다는 얘기는 100점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정보서부터 잘 찾아주는 것, 이런 거가 이제 첫 번째 장점이고, 이제 그 사례들이 많고요. 두 번째는 휴먼 엑스퍼티즈, 아까 의사 선생님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처럼 그 사람이 전문가가 막 10년, 20년, 30년 동안 연구를 하고 학습을 해야 할 거를 왓슨은 얘가 아까 이제 문서를 이제 8천만 권을 이제 읽었다고 했는데, 얘가 1초당 읽는 페이지 수가요 8억 페이지 있습니다. 8억 페이지. 그 굉장히 많이 읽는 거죠, 1초당. 그러니까 사람이 막 그 20년, 30년 동안 해야 될 걸 얘는 굉장히 이제 빠른 시간 내에 굉장히 학습을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전문가가 해야 될 일을 굉장히 잘 보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 퍼스널라이즈드 커스터머 터치 그래갖고 이제 기업들이 되게 이제 소비재나 금융회사, 뭐 유통회사, 뭐 이런 회사들이 고객들하고의 인터랙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인터랙션을 할 때 고객의 개인의 어떤 아픔과 고통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대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런 세 가지 분야에서 지금 기업용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왓슨 디벨로퍼 클라우드라는 게 이런 이제 빌딩 블록들을 제공을 해드려요. 그래서 요 사이트 적어드렸는데 www.bluemix.net 여기 들어가 보시면 등록하시면 한 달 무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쓰시고 여기 무료로 공개되는 왓슨 API도 몇 가지가 있으니까 그걸로 한번 재미 삼아서 해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것들 거기 설명도 나와 있고, 혹시 안 되면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한 번씩 해보시면 재밌습니다. 저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한국어도 상당히 많은 API가 지금 한국어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그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아까 이제 널리지 디스커버리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를 보실 때 요 가운데 요거를 하나 눌러주시면 요거는 뭐냐면은 이거 Watson, I need help with acquisitions. Hello. How can I help you with mergers and acquisitions? Watson, show me companies with revenue between $25 million and $60 million pertaining to analytics. Let's see what I can find. I found 87 companies. Nice. Okay, so that's a good start. What do you think, That's a good Brian? start. But I was doing some homework actually. I think we should pull in that Watson Strategy Group document. There's a lot of key concepts in there. Let's feed it to Watson. All right. Watson, please regard this as cognitive strategy. Watson, show me companies with revenue between $15 million and $60 million pertaining to cognitive strategy. Let's see what I can find. Yeah, this is I nice. found 112 companies. Now we're getting a lot in here. And we can see we're getting some connections too, I think. Watson, show me companies that are about analytics and cognitive strategy that are most similar to the companies named Wolfram Alpha and Kawasaki Robotics. I found 3 companies similar. 뭐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중간에 요게 조금 미래 공상과학 영화 같으세요? 아니면 지금 어딘가에서 쓰고 있을까요? 지금 어딘가에서 쓰고 있습니다. 요 형태가 이게 되게 심플한 거예요. 생각 보시면 왓슨이 엄청난 데이터를 처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요거는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뭐 S&P 500개 아니면 뭐 전 세계 벤처 기업들의 재무 정보, 그 회사에서 생산되는 생산 정보들을 다 학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 말을 알아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를 골라달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저 유저 인터페이스, 저 화면에 나오는 그래픽은 저런 거 멋있게 보이는 것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쓰고 있는 거고. 기업에서 경영 회의 같은 거 하실 때 그 이만한 두껍게 막 그냥 그 보고서 만드시잖아요. 그거 이제 필요 없어지겠죠, 이제 이렇게 되면. 그렇고 그런 형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드사이드라는 그 해저 개발하는 회사가, 아이고 3분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기업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그 공개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사람이 저걸 분석하려고 그러려면은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한 며칠 아니면 몇 달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렇게 해야 저런 결과가 나오는데 저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요거 말씀드린 것처럼 IoT하고 이제 이런 관련 문서, 지식을 학습해서 요 항공기 정비 있잖아요. 요 항공기에다 센서들을 다 붙여놔가지고 미리 이 고장날 부분을 미리 알려주는 거야. 엔지니어링 마찬가지.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고장도 안 났지만 앞으로 2주 내로 어디가 고장날 확률이 75%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미리 그 사전에 이제 정비하게 뭐 이러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면은 누가 생각나세요? 의사, 변호사, 회계사? 의사, 변호사, 회계사, 이게 다 실전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왓슨 닥터가 가천대 길병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7군데, 8군데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천만 권의 그 지식을 습득하고 매달 3만 권의 추가적인 리서치 페이퍼들을 계속 학습을 하고, 이 로여도 그 워싱턴에 있는 베이커 호스테틀러, 발음도 어렵습니다만 요 변호사 로펌에 있어서 사례를 주면 관련 판례들을 옛날 것부터 유사 판례들에서 찾아주고, 세무법인 H&R 블럭 여기서 하고, 심지어 패션 디자이너 왓슨 셰프 이런 데까지 같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퍼스널라이즈 휴먼 터치 그랬는데, 이거 아까 로봇하고 결합된 거 요거만 한번 잠깐 보시죠. 요게 이제 힐튼 호텔의 그 뭐 데모 버전이
컨시어지 서비스 있잖아요. 요거를 얘는 페퍼는 아니지만 Hi, 조금만 Connie. 넣어보시면 How may I help you? I am Hilton's newest concierge in training, thanks to a pilot project between Hilton and IBM. Hospitality is a really interesting use case for Watson because inevitably you have people who need information. They need to find a restaurant, they need to find a park. 아, 이거 시간 관계상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봇하고의 결합, 그 다음에 IoT와의 결합, 그 다음에 이런 것처럼 이 무인 자동차거든요. 무인 자동차의 각종 센서와의 결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왓슨이 고객과의 직접적인 대화, 그 다음에 고객 서비스, 이런 것들을 지금 이거 다 실전에 이제 쓰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저 기사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8월달에 현대카드에서 왓슨 활용해가지고 저 고객 카드 상담에 이제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조금 더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트위터 같은 데서 뭐 고객들의 컴플레인이나 고객 응대를 이제 해주는 부분들, 그다음에 트위터 자체에 트위터에서 아니면 소셜 SNS에서 이 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가 몇 %고 부정적인 얘기가 몇 %고 그 대중의 정서가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다,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뭐 굉장히 단편적이긴 합니다만 이외에도 뭐 사례들은 많고,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사례들을 보면은 지금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을 기업 경영, 기업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이제 고객에 대한 이제 대응,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어떤 그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왓슨 도입을 하려면은 그래서 이 어떤 활동에다가 쓸 건지를 좀 같이 평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데이터가 어떤 것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뭐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먼저 좀 평가가 되어야 돼서, 그럼 먼저 그런 것들을 한 다음에 조그맣게 먼저 좀 이렇게 부분 적용을 시작해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저 학습을 시켜야 되고 검증을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이거를 한꺼번에 막 꽝 이렇게 뭐 큰 대규모로 한다기보다는 조그만 부분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점점 이제 범위를 확대해서 나가시라고 저희가 이제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좀 마쳤고요. 제가 그 자료에는 그 동영상 좀 그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동영상 주소 같은 것도 이제 적어놨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서 이제 찾아보시면은 재밌으실 겁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혹시 뭐 연락처도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나중에라도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